안녕하세요. 마토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가장 큰 소식이라고 한다면 역시 XRP의 코인베이스 상장이겠죠. 그 외에 소식들도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소식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열심히 펌핑 왔다가 약간 사그러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는 걸 이렇게 누가 꾹 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캡처가 돼서 올라온 그런 사진인데 코인베이스에서 미국 달러 이렇게 페어를 해가지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법정 통화의 상장, US 달러 그리고 유로로서 이렇게 XRP를 바로 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런 부분 때문에 코인베이스에서의 XRP 상장은 XRP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저희가 물어봐야겠죠. 과연 코인베이스에서 XRP 상장은 XRP 증권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가? 안타깝게도 답은 아직 아니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증권형 토큰마저 리스팅을 할 수 있는,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즉 자격증을 이미 딴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코인베이스에서 XRP 상장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XRP가 증권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댔었죠. 근데 정작 사실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XRP 때문에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상장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것이 7월 16일이죠. 실제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수개월 동안 XRP를 상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미뤄온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던 도중에 11월 30일, 2018년도 11월 30일에는 이 세큐리타이즈라는 곳에 리플사와 코인베이스가 함께 협동 투자를 한다는 그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인베이스가 수탁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XRP를 상장은 하지 않았지만은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었고, 후에는 코인베이스 앱 내에서 XRP와 리플사에 관한 설명이 수정된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었냐면은 리플사와 XRP를 따로 떨어뜨려서 마치 증권이 아님을 시사하는 듯이 이렇게 설명이 바뀐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후에는 제가 코인베이스가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XRP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일본에서만 XRP가 상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RP가 코인베이스에서 상장될 예정이라고 정식으로 발표가 나왔는데 아직 증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뒤에는 제가 잠깐 짧은 다른 소식도 준비를 해봤는데 마치 무언가 더욱더 큰 발표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듯한 움직임이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시는 곳은 코인베이스의 블로그인데요. XRP 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기한 점은 리플을 단 한 번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XRP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XRP 자체만을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서 취급을 하겠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 상승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오지 않고 있고 이제 어쩌면은 그렇게 크게 가격 상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에 XRP가 드디어 상장되었다. 그 상징성에 대해서 저는 정말 큰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친다 그러면 코인베이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스텔라 그리고 에이다 등이 있었죠. 근데 스텔라를 제껴버리고 XRP를 기습 상장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뭐 더 나아가서는 코인베이스에서 XRP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이런 희망 회로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스위프트사와 함께 일을 하기로 한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런 짓을 했다. 이거 스위프트사로서는 뒤통수를 한 대 쳐맞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텔라 커뮤니티도 이제 굉장히 화가 나겠죠. 제드 맥켈럽은 진짜 먹고 있던 우유를 집어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오로지 비트코인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XRP를 어쩌다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었을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불평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볼륨이 많이 떨어져 가니까 그동안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잡코인들을 상장을 했었죠. 그런 잡코인들 아무리 상장을 해봤자 거래소 운영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XRP를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상장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아니면은 혹시 정말로 이제 규제 부분에서 어떤 소식이 나와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코인베이스에서 드디어 상장이 되게 되었는데
이것으로부터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벡트나 에리스X에서도 XRP를 상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도미노 이펙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마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공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코인베이스에서는 1300만 명가량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자신들의 법정 통화죠, 달러나 유로로 XRP를 사게 된다. 이제 정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못지않은 유동성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다음 달에는 또 뭐가 있죠? 바로 2300만 명 고객을 가지고 있는 SBI 홀딩스 즉 거래소가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 앞으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을 반기는 것은 저희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리플사의 라이언 자군 정말 기쁘게 이것을 리트윗을 하면서 행복한 월요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의 CG 역시 이것에 관련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이낸스 볼륨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것인데, 이제 대인배답게 이런 것은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엔 제가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XRP 관련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첫째로 보시면은 3천만 개, XRP 3천만 개가 XRP 장외 거래소로 이동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XRP 3,500만 개가 XRP2, 리플사의 자회사죠. 장외 거래를 위한 자회사 지갑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3천만 개가 이제 알려지지 않은 지갑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이동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6,650만 개가 리플사의 OTC 지갑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팔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750만 개를 이제 아마 비트스탬프에서 산 것 같은데 사서 자신의 지갑으로 옮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정말 몇 천만 개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자, 이것이 과연 단순히 코인베이스 호재 때문인가, 아니면은 코인베이스와 이 사람들, 지금 장외거래로 사간 사람들 동시에 어떤 중요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저희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제 좀 죄송한데, 지금은 제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언젠가 저희가 이 모든 움직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코인베이스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문득 어제 잠깐 봤었던 이 코리 형님 사진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XRP 홀딩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꼬리 형님 말대로 앞으로도 잘 홀딩하고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투자는 제 각자 소신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가 중동과 캐나다로 발걸음을 넓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리플사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리플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머큐리 FX의 CEO의 발표를 기반으로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리플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중동과 아시아가 일단 이어졌죠.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이어질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중동과 유럽, 그리고 유럽과 캐나다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해주는 머큐리 FX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개의 상장 소식이 있는데, 두 개의 상장 소식 모두 터키로부터 나온 소식입니다. 첫 번째 거래소 BTC 피난스라고 되어 있는 이 거래소에서 XRP와 터키 원화 페어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터키의 거래소인 펠릭소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역시 XRP와 터키 법정통화 페어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 거래소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장외 거래도 하는 터키의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법정통화 상장은 이제 항상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XRP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Payment Earth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국제 지불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쪽에 국제 송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주로 하는 회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리플사의 기술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스위프트나 세파 역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지불 시스템으로는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요. 곧 있으면 국제 송금이라든지 국제 결제 지불 회사들은 전부 다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인도에서 나온 희망적인 소식 한 가지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법원이 인도 당국에게 암호화폐 규제를 발표하는데 4주의 기간을 주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4주 후까지 규제 관련 발표를 하지 않으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인도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도 정부에서도 각 기관들마다 암호화폐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4주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사업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돈을 송금하는 데 있어서 괜찮다라는 발표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XRP가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인도에는 리프사의 파트너들이 몇 군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스뱅크, 코탁뱅크, 엑시스뱅크 등이 리프사의 기술을 사용을 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규제 관련 문제들도 움직일 기미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혹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코인베이스 상장도 이제 저희 앞에 현실로 다가왔죠. 마찬가지로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지만은 이런 규제 문제들도 하나둘씩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XRP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암호화폐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정보들과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